방금 소개받았던 최금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자료, 교재에 다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에 이걸 다 진행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스킵할 부분은 스킵해도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갈등과 해결 방법, 우리가 갈등은 늘 있는 거니까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소장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박현선 선생님께서 우리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논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소장님들께서 너무 잘하실 거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고,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각종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에 얽힌 갈등들, 이런 갈등들을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학과 심리학의 어떤 접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주민의 갑질 대응인데요. 이 갑질이란 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갑질이라는 게 사실 비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엔 되게 비상식적인데 이 갑질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끊임없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들을, 아까 보호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갑질에 대한 보호가 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갑질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 자기 확신 하에, 이 사람들은 나름의 확신이 있는 거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을 비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비하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갑질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요구 관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니까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요구를 관철을 해라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떤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 힘의 차이, 부의 차이, 권력의 차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질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행동은 오랫동안 자기애로 설명이 되어 왔어요.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것은 우리가 땅콩향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어떤 용어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전부터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오랫동안 자기애와 관련해서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자기애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 신화 속의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연못 속에 있는, 샘물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저주, 이게 바로 나르키소스에서 비롯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갑질은. 그래서 베카 프리맨이라는 사람은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신념이 있는데,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죠. 굉장한 비합리적인 신념.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무 우월함으로 특별한 대우를 누리고 그런 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이나 특권을 받지 못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고 나 정도의 훌륭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으니까 그게 분노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념체계는 흔히 어린 시절의 부모나 형제, 중요한 타인, 권위 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어떤 거에 의해서? 간접적인 메시지. 이 간접적인 메시지는 언어가 되겠죠. 거의 대부분 의사소통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애적 신념이 구성되면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긍정적인 자기상은 강화해요. 자기한테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자기한테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매우 중요하고 본인의 성취와 능력에 대해서 과장하고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끊임없이 칭찬받고 숭배받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자신의 공감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착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까지 얘기하는데 자기애적 성격이 아주 심한 경우는 성격 장애까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면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금방 뒷부분은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무능하고 결핍이 있어요. 요즘 일요일 날 하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드라마에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마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얘기하시니까 소장님들이 막 눈을 번뜩이시면서 보시네요.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벌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을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몰아보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능함과 결핍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특별 대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걸 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자기애가 손상을 입어요. 감히 나에게. 우리가 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감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의 손상을 입으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분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분노를 표현함에 있어서 강렬한 분노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요구해야 될 것들을 관철을 안 시켜주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사과를 잘 안 하고요. 진심 어린 사과 같은 건 잘 안 해요. 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는 되게 가진 것도 많고 뭐 누리는 것도 많고 해 보이지만 사실은 왜 갑질을 하냐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돼요. 사실 거기 보면 결핍과 무능함 때문에 사실 자존감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존감을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평가 또는 타인에게서 그 자존감을, 내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착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 공감과 인정의 결핍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결국은 심리학자들은 또 상담가들은 대부분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오랫동안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들어줘야 되고 오랫동안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들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놨어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경청에 대한 부분인데 상당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혹시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갑질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아파트 공동체에서 하는 갑질하고 밖에서 하는 갑질하고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대응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경청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요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한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죠. 이거는 상담 기법에도 있습니다. 미러링이라고 반영하기 기법이거든요. 민원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비슷한 표현을 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들은 것은 선생님께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저녁에 밤 늦은 시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비슷한 말로 반복을 해주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온전하게 경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면 두 분 짝지어서 해보면 그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하기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어느 장면에서건 경청이 필요한 어느 장면에서건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러링이라고 하는 민원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을 해주거나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의 속뜻, 민원인의 말의 속뜻을 생각하면서 경청을 하고요. 이 속뜻을 생각하면서 경청을 할 때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짐작해서 확인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미러링이거든요. 이 민원인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뜻까지 생각하면서 듣기. 이걸 공감으로 듣기라고 표현합니다. 상담에서는. 그래서 이 공감으로 듣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짐작해서 공감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되게 속상하셨어요. 네, 겸연쩍으셨을 것 같아요.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민망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내가 지레짐작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민망하셨겠네요가 아니에요. 민망하셨나요? 속상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감정을, 그 사람이 나도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그 화소관의 뒤에 감춰있는 속감정이 어떤 건지 우리 소장님들께서 명료화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작업을 해주시라고 여기다가 참고 자료로 넣어놓은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바로 밑에 욕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추워. 너무 춥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있죠? 네, 따뜻하게 입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따뜻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를 알아서 물어봐 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내가 그냥 지레짐작해서 당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욕구를 물어보는 거죠. 좀 따뜻하게 있는 것을 원하세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반영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이런 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여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 참고 자료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방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상황들은 보편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소장님들이 얘기를 해드리면 소장님들께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갈등은 서로의 목표가 다른 거죠, 일단.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도 다르지만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이 가치관, 이것들을 상대방의 목표 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까지 해요.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갈등인데 그러면 갈등이라는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갈등의 존재. 그리고 갈등은 삶의 그냥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속을 다 안다는 가정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있고 그런데 다 문화적인 배경과 살아온 환경과 나이, 성별 다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자연스러운 한 단면에서 서로
다른 욕구가 대립하고 충돌이 되는 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거나, 이 갈등 자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게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대처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체의 층간소음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들이,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 집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번 갈등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고 대책이 아니라, 갈등이라는 것은 오히려 변화의 기회로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소장님들 입장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를 대처하시기에 좋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의 해결 전략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뭐 이기기, 그래서 윈윈 전략도 있고, 이기고 지기 윈로즈 전략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실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자기 자신의 갈등 대처 방식의 이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일단 내가 이해가 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 이해가 먼저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갈등이 생기면 나는 어떤 식의 대처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인 사람인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여러 사람의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해결이 된 갈등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떠올려 보시면서 타인의 성격 유형과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을 하는, 그게 오늘 그 강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저래서 그랬구나가 조금이라도 그런 그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분명히 이건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도구로 가지고 온 건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 행동유형이라는 것은 1928년에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그 심리학 교수가 개발을 했는데, 뭐 원래는 경영 컨설팅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각 개인의 욕구와 경향성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주도형과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딱 단어만 봐도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디스크를 만든 목적이 자신의 행동 유형과 강점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항상 어디서든지 먼저예요. 특히 성격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가 돼야 상대방도 저래서 저러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갈등 관리라든지, 뭐 조직 내 갈등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개선을 목적으로 발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전제가 좀 있습니다. 디스크가 네 가지 유형이긴 하나 딱 한 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정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네 가지 유형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강한 유형이 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디스크 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현재 갈등에 처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요구받는 역할들이나 요구받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의 유형이란 건 당연히 없겠죠. 그냥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지 최고고 아니고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간의 유형을 융통성 있게 바꿔서 각기 다른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인간이 훌륭한 거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로 나눴죠. 가로 기준과 세로 기준을 나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로 기준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죠. 업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죠. 세로는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예요. 그러면 딱 봐도 D 같은 경우는 주도형이죠. 자기가 끌고 가는 유형이죠. 당연히 외향적이겠죠. 그리고 업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I 같은 경우는 사교형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교형이니까 사람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외향형이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그 다음 S형은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형은 일단 내향형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내향형이니까. 내향형이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이고요. 네 번째,
여기는 신중형은 내향형인데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화나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봐요 저봐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걸 검사를 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원칙을 알려드리면 배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겪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 어쨌든 내향형은 아니겠구나. 그럼 내향형이 아니면 뭐가 배제가 되는 거죠? 신중형과 안정형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 중에서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인가?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요걸 좀 보시면 돼요. 네, 그건 그닥 어렵진 않을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들만도 아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감으로. 아니, 저 사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소장님들이 다 이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 하지 않을 뿐이지 경험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의 D형은 목표나 결과나 자기가 누가 권한을 쥐고 있느냐. 이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신중형 같은 경우는 원칙이나 정확하고 원칙적이고 정확하고 분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사교형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감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S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조화, 안정 그리고 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배려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장님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게 와닿지라는 걸 본다면 이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나는 지배적이다, 추진력 있다, 독단적이다, 단호하다, 결단력 있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 하면 다 D예요. D 첫 글자가 D예요. 그래서 D로 구성된 단어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 D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뭘로 시작하겠어요? I로 시작하겠죠. 네, 아이디어 하니까. 그래서 I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게 I형이에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좋아하고 타인과 교류하는 거 좋아하고 삶에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유동적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C형 같은 경우는 S부터 볼게요. S는 남을 배려하는 안정적인 한결같은 예민한 수줍어하는 이런 유형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형이에요. 모두 다 S로 첫 글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C형은 신중하고 유능하고 비판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유형들이 이제 C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사람들은 이 두 유형 비슷한 게 있죠. 낮고 여기는 크고 빠르고 넓고 네 약간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향이냐 내향이냐 업무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자 이렇게 키워드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소장님들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형에 가깝다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집 가면 이제 우스갯소리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중국집 가면 야 짜장면 통일해. 굉장히 주도적이죠. 그리고 빠르죠 일단. 네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D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막 떠오르시죠. 우리 같이 계시는 소장님들도. 그리고 I형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 집은 짬뽕이 최고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맛있으니까 꼭 먹어봐야 돼요. 오지랖도 좀 있고 네,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형들은 그냥 조화가 중요해요. 그냥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그냥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C형. C형은 쓱 둘러보고 얘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뭐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냥. 네, 이런 형들이 C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겠죠. 빨리 가야 되니까 D형은 빨리 문을 닫아버리고요. I형은 얼른 오세요 하고 하는 형이고요. S형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다 태우고 내가 뒤에 가요. 네, 그리고 C형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정원이 몇 명인지도 보고요. 뭐 그램, 뭐 킬로그램, 뭐 이런 거 다 보죠.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들이니까. 교통질서표 아주 무서워요. D형은. 난폭운전 죽음을 부른다. 끝을 아주 그냥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주 자극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C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치, 통계, 데이터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표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I형은 누가 봐도 I형이죠. 웃는 엄마, 밝은 아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S형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양보하면 좁은 길도 넓어진다. 어떻게 좁은 길이 넓어지겠어요? 근데 항상 양보, 배려 이런 타인 중심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등 상황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D형은 어떻게 해요? 일단 멱살부터 잡고 봐야죠. 되든 안 되든 기선제압해야 되고 뭘 가져야 돼요? 주도권을 가져야 돼. 본인이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이기는 거니까. 자, I형은 화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감정을 강조하고 있죠. 나 네가 이러면 화낸다 이렇게 감정. 그다음에 S형 보세요. S형은 일단 늦어요. 그리고 어떤 개입을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한다거나 말린다거나 약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C형,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감정 상하면 해결될 일이 없다라고 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딱 나오죠. 민원을 많이 걸 수 있는 성향은 어떤 성향일 것 같으세요? 민원을 좀 걸 수 있는 성향. 네, 맞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D형하고 C형이 좀 많이 걸어요. 네, 그래서 이제 D형, 제가 S형하고 I형하고 S형들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복잡해진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살짝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민원으로 많이 만나게 될 D하고 C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형은 일단 우리 갑질 아까 설명할 때 보셨던 것처럼 네, 비슷하죠. 자아 성취와 자아 존중의 욕구가 강해요. 일의 성과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일단 권위 있고요. 권위 중요하고요. 책임감이 엄청 중요하죠. 자기가 주도를 하냐 안 하냐가 많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고요. 안 되면 대기하라. 해보기나 해봤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해보기나 해봤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생활신조를 갖고 있죠. 아주 단호해요. 아주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시키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싫죠. 내가 하려고 했어요. 막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 해야지, 김 소장님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그냥 하기 싫어요. 네, 이게 이제 D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감정 기복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화를 잘 못 참아요. 약간 분노 같은 것들을 잘 못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장황한 복잡한 설명이나 이런 거 하면은 안 들어요. 그냥 귀를 틀어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직선적이고 문제를 기존 상태에서 문제 제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동원도 잘해요. 의사결정도 빠르게 내리고 과업지향적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도 빠르고 신속하게 결과 중심적이고 도전을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뛰어난 편이죠. 비교적 강점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강점을 최대한 발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민원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네.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이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거나 막 이렇게 사실관계 막 이렇게 새삼스럽게 제약이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아주 좋아해서 두 가지식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짚어주고 그리고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받아들여요. 떼쓰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단순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네. 그런다고 아니 계속 물건 늘어질 줄 알았더니 안 그러대. 그냥 알았어 하고 가대. 이런 표현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대한 대신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 하라고요? 선택권을 주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만 내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뭐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봐야 백날 안 들어요. 누가? 본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이 더 좋으시겠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반면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라고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갑질에서도 봤던 것처럼 냄새가 풀풀 나죠. 약간 갑질의 냄새가 나죠. 인양반들이 조금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도 해요. 네. 그래서 특별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D형은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우월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경쟁적이에요. 일단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일이 좀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멘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거, 이 존댓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은 반말하면서 상대가 나한테 반말하는 꼴을 또 못 보잖아요. 요거는 좀 예의를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뭐 어렵게 보이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도어 인터페이스 전략은 처음에 그냥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주기 어려운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내가 그거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걸 먼저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청의 수준을 좀 낮추면 그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도어 인터페이스 전략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S형이에요, S형. S형들은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발을 빼거든요.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마음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S형들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렇게 큰 것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S형하고 할 때는 작은 요청을 제시를 해서 일단 승낙을 받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D형이었고요. I형하고 우리 S형은 가볍게 할게요. I형은 이제 사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점이 뭐냐면 사람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말하는 건 되게 좋아해서 남의 말 경청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우리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제기한 당사자보다 더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I형일 수 있어요. 오지랖퍼. 그래서 남들 일에 관여하려고 와가지고 게다가 열정적이어 버려요. 자기 일도 아닌데도 열정적이어 버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거, 말솜씨도 되게 좋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유머러스예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형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옆에 거들어주러 왔다면 낙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교형들은 칭찬하고 인정한다. 이 실험 결과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진실에 바탕을 둔 칭찬뿐 아니라 아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낸 칭찬까지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I형이래요.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네, 유형이 I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해주시라는 거죠. 아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쩜 그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말은 좀 잘해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인정해주는 걸 좋아하는 대신에 비난하고 추궁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I형은 특히 그래요.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I형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I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따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죠.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마음을 연다라는 거죠. 이제 사교적인 기회를 제공을 한 거. 참 특이하게도 갈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해요. 아니 갈등 상황인데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미리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거나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미리 조정을 해주면 나중에 막상 갈등 상황에 있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공감과 경청이 중요한 유형이 바로 이 I형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렇게 그러면 속 상하죠. 이런 추임새들이나 이런 공감들이 적절한 공감들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일단 마음이 풀려요. 감정이 상하면 안 되니까 감정이 풀어지면 이 사람들은 문제는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I형이었고요. S형 볼게요. S형은 이제 안정형이라고 했잖아요. S형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주 작은 집단하고 깊게 사귀고 작게 사귀지 넓게 폭넓게 사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S형은 쉽게 흥분하지도 않지만 자기 표현도 잘 안 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래서 추진력도 좀 약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자기 표현도 좀 더디고 안 하고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민원을 들고 왔다면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올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몇 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느긋하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참을성도 엄청 강하고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화로운 거. 그래서 자기가 참아버려요. 타인 중심으로. 저 사람이 불편해. 그럼 내가 참지 뭐. 이게 되는 게 우리 S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많이 배려하고 충성심도 강하고 참모형이죠. 참모형. 주도형 옆에서 참모하는 참모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공식적인 석상에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다면 잠시 상대방을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서 어떤 협의를 조금 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조정의 결과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성들을 얘기를 해주면 이분들은 안심이라는 걸 합니다. 긴장을 좀 해소해주죠. 그리고 대답하기 쉬운 질문부터 한다.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사실관계 당사자 입장에 질문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신중하고 정리하는데 느리고 한데 여기 대답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답이 꺾이면 여기서는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것부터. 아이고 이번 일로 충격이 엄청 크셨을 텐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변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쉬운 질문부터 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유부단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지만 개방형 질문보다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를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화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안정적이고 굉장히 느리고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갈등의 종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갈등에 휘말리긴 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달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S형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의 종결을 강조하는 게 좋아요.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하면 빨리 설득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C형이에요, C형. 신중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은 C형은 되게 분석적이에요. 여기에도 나오긴 한데, 특성에서도 나오긴 한데, 가장 설득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가장. 우리가 전라도 말로 꼬장꼬장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C형은 왜 꼬장꼬장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또 상황 분석 능력까지 뛰어나 버려요. 그런데 일 처리하는 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아주 정석으로, 원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순발력하고 융통성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자신도 완벽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은 이 사람들의 가장 단점이기도 해요. 아까 D형도 감정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업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형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감정을 별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뭐 중심이냐? 일만 잘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 일 처리에 있어서 내가 옳으면 너는 틀려가 정확하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격식 있고 어떤 완벽한 업무 처리하고 분석적이긴 하나 이런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런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냐면 이라고 규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나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에 따른 근거,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근거로 뭐 법이면 법, 어떤 뭐 조례면 조례 이런 것들의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에 죽고 데이터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가능하면 최신 걸로. 그래서 상세하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에 결정은 당사자에게. 아까 결정은 당사자에게 D형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주도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하고 이제 신중하게, 워낙 분석적이시니까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안내를 해주셔야 돼, 안내를. 흑백 논리의 위험을 지적한다.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옳으면 저 사람 반드시 틀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장이 아니고요. 결론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제3의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민원인한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다양한 시야로 쟁점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감정이 아니라 인지성에 호소한다. 이 사람들한테 백날 첫날 아이고 저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애초에 요구 수준보다 조금 양보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거 안 먹힙니다. 그냥 내가 왜요? 제가 왜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C형한테는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 철저한 증거조사와 데이터, 통계, 판례,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 논문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서면으로. 백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자료 보내주셨나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주세요. 이런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런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시작할 때도 이 S형이나 I형처럼 막 너스레를 떨거나 여담을 하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차근차근 대화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기승전결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차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근거는 저희가 주택 무슨 법에 의하면 이러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갑질과 어떤 디스크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 다 똑같아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근데 우리는 다 달라요. 주변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건 억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에서 나오는 존중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